60년 동안 키운 딸이 내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딸은 남의 집 딸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이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62년 겨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여자아이가 서로의 삶을 바꿔버린 단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1962년 겨울,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읍내에 있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에는 두 산모가 거의 동시에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농촌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였고 다른 한 명은 읍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당시 병원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고 갓난아기를 씻기고 포대기에 싸서 이름표 하나만 달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근무하던 간호사는 초보였습니다. 두 아기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고 비슷한 무늬의 포대기에 쌓여 있었던 것이 60년 후까지 이어질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씻기고 옆 보육실에 옮기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두 아기의 이름표를 잘못 걸었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두 가정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죠. 한 아기는 정미라는 이름을 받고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논밭일을 돕고 소염을 주고 학교도 겨우겨우 다녔습니다. 새 신발 한 켤레 사는 게 큰 일이었고 도시로 나가본 건 중학교 수학여행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한 아기는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원하는 건 대부분 가질 수 있었죠. 대학도 서울로 진학했고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60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겨울, 정민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큰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검진 항목 중에 무료로 진행하는 유전질환 DNA 검사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은 이유를 물었지만 병원 측은 다시 오시라고만 했습니다. 같은 시기 선영도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알아온 갑상선 질환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권유받았죠. 병원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DNA와 현재 가족분들의 DNA를 비교한 결과 지금의 부모님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민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는데.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전혀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건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요. 병원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병원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겨울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두 여자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미의 부모님은 부유한 집의 딸을, 선영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촌의 딸을 60년 동안 키운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 중재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본 순간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정민은 선영의 눈매에서 평생 알지 못했던 닮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 어른들도 모였습니다.
정미의 어머니는 이미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단 말이구나 하지만 난 평생 널 내 딸로 알았다. 선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데려왔다는 걸 난 몰랐다. 그저 내 뱃속에서 나온 줄로만 알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 살 것인가. 정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날 키워준 부모님을 부모로 부르지 말라는 건가?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주변 친척들 사이에서는 유산 문제, 가족 호적 문제로 말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선영 쪽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친척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미는 가끔 선영의 어머니를 찾아가 차를 마시고 선영은 정미의 어머니와 시골 장터를 함께 걸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미는 선영이 왜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는지 알게 되었고, 선영은 정미가 왜 그렇게 강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흐른 뒤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 난 여전히 시골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야. 하지만 피로 맺어진 인연도 소중히 할게. 선영, 나도 마찬가지야. 내게는 엄마, 아빠가 두 분씩 있는 거야.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잘못이 없었어. 그저 세상이 우리를 장난친 거야.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6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딸은 이제 명절이면 두 집을 오가며 안부를 묻습니다. 정미는 말합니다. 피는 중요하지만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선영도 말합니다. 이제야 내 삶이 완성된 기분이에요. 두 배로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인연은 참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실수가 뜻밖의 만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혈연이 전부가 아니란 걸, 가족이라는 건 결국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